약국을 경영하고 있던 그 약사분인데 여성분이에요.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유치원으로 애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5시 10분이 됐는데도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가출한 건가?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실종 당일이었던 11월 28일 날 오후 9시에 미기가 신고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또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성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 아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엄청 싸가지 없고 아나무인이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내 친구는요, 살면서 우선순위가 가정이고 아이들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CCTV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탁 돈을 인출해가는 게 보인 거예요. 한국의 살인사건 124번째 사건입니다. 그 약사 납치살인 사건 2006년 9월 28일 그 목요일에 있다고 그러대요. 네. 익산시 어양동 소재에 있는 그 아이 약국이에요. 아이 약국을 경영하고 있던 그 약사분인데 여성분이에요. 네. 그 약사 여성분이 그 당시에 41세인데 여성분이 낮 12시경에 약국 문을 나섰대요. 약국을. 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 두절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2시에 미용실을 예약을 해놨었나 봐요. 그럼 미용실 간 건가?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12시에 나왔으니까.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사분이 딱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12시경에 나온 거 봐서는 뭐 어디 들렸다가 이제 글로 가려고 했던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2시 예약이 돼 있었고 뭐 미용실하고 약국하고 거리는 5분 거리 정도 차로.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평소 시간 관리 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칼같이 탁 네. 쪼개서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네. 미용실에서 그날 2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칼같이 약속을 지키는 이 약사, 이 여성 약사분이 그날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미리 거예요. 연락도 없고 취소도 안 하고 안 왔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게 좀 이상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들이 둘 있대요. 이 약사분이.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약간 터울이 좀 있어요. 큰 아들은 중학생,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유치원.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유치원으로 애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2시에 예약했는데 미용실도 안 나타났고. 네. 그 다음에 5시 되면 애 데리러 가는 게 확실한데 20-30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때 데려온다며요, 애를. 네, 네. 그런 사람이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 10분이 됐는데도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미용실에서야 뭐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툭 털었겠지 거기서. 네. 그래서 어머니 왜 안 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분 또 집에 가사도우미 분이 있었죠. 네네. 그날 그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한테도 메모 안 남겼었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불이야. 그래서 진짜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또 데리러 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실종 당일이었던 11월 28일 날 오후 9시에 미기가 신고를 합니다. 남편이 했죠. 네. 그래서 경찰은 다음 날에 이제 실종 사건으로 접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실종 예상 장소 수색하고 막 이런 거 이제 단서 확보하려고 애 무지하게 썼을 겁니다. 네. 그러면 휴대폰. 그렇죠. 이제 위치 추적을 하겠죠. 네. 휴대전화가요, 약국 인근에서 이게 뜬 게 거기까지 확인돼요. 확인됐죠? 네. 근데 아까 12시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11시 이후에는 통화 기록이 없고 전원이 꺼져 있어요. 일단은 그럼 카드 내역이나 뭐 돈이 오간 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금융 내역 조서를 이제 아마 다 깠겠죠. 그래서 뭐 계좌에서 현금 인출됐거나 네. 본인 통장에서. 네. 근데 이상 없어요. 카드가 쓰인 흔적도 없고요. 계좌에서 인출한 것도 없고. 없어요. 거기에다가 집에 협박 전화 같은 것도 납치했다면 협박 전화가 걸어올 만도 한데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무슨 전문가가 납치하거나 무슨 뭐 이런 짓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범인이라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돈 노리고 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주변을 제일 먼저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국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던 분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보니까 주변에서도 혐의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 전혀 안 나오지. 원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채권 채무도 없고. 네. 그럼 이거 그냥 가출한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경찰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답답하니까 이것저것 다 대입해 보니까 안 되니까. 네. 근데 가족들은 펄펄 뛰죠. 아, 누구보다 가족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 와이프는 절대 가출할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뭐 그거 수사는 한편 이제 아마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제 가출인 수배하면서 전단지 배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40일 동안이라도 계속 됐다고 아이고, 해요. 엄정이 이제 길게 이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가 장기화되잖아요. 장기화되면 쓸데없이 저 남의 사건에 입방아 찍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여기도 여지없이 그게 등장해요. 어? 아, 40일 동안 경찰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또 얘기가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성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 아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엄청 싸가지 없고 아나무인이었어. 하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 약사분 그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문이 더 커지는 건 아니냐 이제 그 어떤 문제 그 얘기 네.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그 친구가 당장 이렇게 얘기하죠. 내 친구는요 살면서 우선순위가 가정이고 아이들밖에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그 뭐 남자 관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출할 친구 절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철저하게 아마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 관계된 사람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 도우미까지 이제 물어봐요. 그분한테도 물어봤구나 이제. 그 약사분이요 시원하면서도 자상했고요. 경우가 되게 바른 분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보니까 황 씨는 되게 밝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이 나와요. 따뜻하면서도 시간 관리가 철저하고 자기 일 빈틈없이 하고 경우가 바른 사람. 절대로 소문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아까 40일 동안 카드 네. 쓴 내역도 없고 뭐 연락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한다고 그래서 가출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40일이 지나도록 집을 나간 사람이 카드도 안 쓴다? 돈도 안 써. 그러면 생활 반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쉽게 얘기하면 네. 휴대폰도 안 쓰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이 순간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건 사건이에요. 이건 분명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41번째, 41일째 되는 날, 이제 그날이 2006년 11월 8일 수요일 날이에요. 네. 그날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해서 발부를 받아요. 네. 그게 뭐 하려고 그러면 금융계좌, 금융거래 내역, 금융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더 까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체 이제 싹 카드 회사 뭐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싹 깠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속 터지는 일이 나오죠. 그때 5장 카드 가족들이 얘기해 준 거 다 조사했었잖아요. 거기서 안 나왔죠, 쓴 거. 나오죠, 어디서. 카드 2개에서 더 돈이 나갔다라는 게 아, 경찰한테 통보가 된 게 11월 9일 아마 오후 5시 50분인가 봐요. 그러면 문 닫았잖아, 또. 은행 문 닫아가지고 다음날 이제 금요일이어서 11월 10일 날 또 은행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CCTV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인출해 갔던 거. 그랬더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탁 돈을 인출해 가는 게 보인 거예요. 약사의 카드에서 인출을 해가는 거죠. 네. 그럼 이건 범인이네요. 돈을 인출해 간 날짜는 언제예요? 바로 사건 실종 당일 9월 28일 밤입니다. 밤에. 네, 그 약국에서요 한 차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은행의 지점이래요. 거기서 그 약사의 카드로 70만 원씩 저 기억나거든요. 이게 뽑을 수 있는 게 한도가 한 번에 70씩 이에요, 70씩. ATM기에서는 그러니까 총 4번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280. 그리고 CCTV 속 남자를 확인을 했지만 이 신원 확인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간만 끌다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다라고 해서 경찰이 그 이제 납치 사건 이제 CCTV 확인하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이 납치한 것으로 사건을 이제 그 규정한 이후로부터 12일 만입니다. 11월 22일. 네, 그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사실 수사를 하면서 40일 동안 진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뭔가 포착이 된 게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가 뭐였냐면 그 아마 이 동네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외제 승용차가 그때 시골에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제 승용차에 아마 관심 있는 중학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때는 외제차 별로 없었으니까. 네, 네. 근데 완주급 삼내읍에 있는 D 아파트래요. 거기 주차장에서 이 아이가 이제 아마 그 실종자의 그 아마 차. 차량이 같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BMW 차량이. 근데 그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이렇게 신고를 했었대요. 10월 18일 날 신고를 했던 거예요. 네. 그거 말고도 그 삼내 일대에서 많이 목격이 됐대요, 이 차가. BMW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많이 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범인들이 그거 타고 댕긴 거예요, 그 일대를. 그럼 범인들이 삼내 일대에 연고가 있는 놈들이었어요. 네. 근데 경찰이 이제 신고받고 갔을 때는 이미 차는 없어진 거죠. 네. 그래도 그 일대에 분명히 그 범인들이 그 차 끌고 댕기거나 아니면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여성이 끌고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이자부터 뒤졌어야죠. 사건 발생 57일째였는데요. 24일입니다. 그 아마 공개 수배할 때 은행에서 CCTV에서 나온 거, 그 촬영된 거를 공개 수배했겠죠? 네. 그거 얼굴 보고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보가 엄청 많이 왔었대요. 이 사람 땡땡 장땡땡이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한 온천탕에 있다. 제보를 했나 봐요. 그다음에 이 사람 직업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게 이거 CCTV가 막 영상이 나가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가족은 알아. 아. 가족이 딱 보니까 자기네 가족,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일 저질렀구나. 그래가지고 먼저 전화했어요. 너 공개 수배 다 돼가지고 지금 사진도 다 나가고 지금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데 도망댕겨봐야 소용없어. 자수하는 게 너한테 유리해. 너 빨리 자수해. 그 설득을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장 누구가 알았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 위치 어디야? 그게 부송동에 있는 온천탕에 있는 거예요. 나 거기 있어요 하니까 가족이 경찰한테 알려줬어요. 온천탕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경찰이 가가지고 바로 그 온천탕에서 이제 이 검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검거가 아니고 자수죠. 장가 요놈은 잡으니까 나는 그 돈만 인출해줬고요. 내가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때 이 말 듣는 순간 진짜 청천벽력이죠, 이건. 그렇다면 죽이진 않았다고 했으면 죽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범이. 그래서 이 공범들을 이제 밝히는 수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네. 그 장 씨가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일정 부분 했나 그렇죠. 봐요.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들을 쫙 뽑아보다 보니까 한두 명의 더 공범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더 처음에는 이놈이 잘 안 밝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집중 추궁하니까 이제 공범들. 한 사람은 형성렬이에요. 형씨. 형님 동생 할 때 형성렬. 그 당시에 35살 무직이고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네 동네 사람이에요. 또 다른 공범 하나는 신용호입니다. 신용호. 그것도 31살 익산에 거주하고 무직이에요. 네. 요 두 놈이 이제 그 장 땡땡이를 이제 시켜가지고 같이 범행을 한 건데, 요것들도 이제 결국은 장 땡땡이가 인적사항을 얘기하니까 이제 뭐 어떤 형태로건 추적을 해가지고 다음 날 25일 날 12시경에 낮 12시경에 PC방에서 이제 검거를 했어요. 네.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게 이제 실종자의 생사 여부잖아요. 물어봤죠. 네, 어딨냐? 그랬더니 살해 후 산에 묻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힌 게 12시잖아요. 오후 6시쯤에 이제 군산시 인피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러면 그 약사를 납치해 가지고 살해했느냐?
저 형성열이가 다방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저 막리라고 있었으니까 돈 많이 못 벌잖아요. 네. 그래서 다방을 운영할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건 발생 20여일 전 9월 8일 날, 9월 28일 날 없어졌잖아요. 네네. 9월 8일 날 이 BMW 타고 지나가는 이 약사를 목격을 하고 그때 두 놈이서 범행 대상으로 딱 정했다는 거예요. 차에 올라타서 운전하고 납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두 명이 힘들다고 본 거예요. 이게 20여 차례 그 예. 피해자를 아마 미행을 했나 봐요. 아이씨. 그러니까 아마 또 시간 관리가 철저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납치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짝 세서 모의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두 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끌어들인 거예요, 장가를. 이놈들이요, 9월 28일 날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현장 가보면요, 그 약국 뒤편에 주차장이 있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들은. 그러면서 12시경에 이제 미용실 가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거 가려고 이제 주차장 나와서 차 타려고 한 거예요, 이 약사분이. 그때 이제 달려들어서 조수석 쪽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밀어붙이고, 운전석 지가 확보하고. 맞아요. 그리고 딴 놈 이제 그 신용호, 그 놈은 이제 뒷좌석으로 잽싸에 올라타갖고 딱 제압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납치를 해서, 하고. 이 장가 있잖아요. 네. 이놈은 이제 만약에 BMW 그 약사차가 수배가 바로 되면 요 놈이 따라가다 태워주고 도망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장가 지차를 타고 또 따라간 거예요, 이게. 액센트 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타고 이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세 놈이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놈들이 이제 만경대교 쪽 익산시 춘포면 쪽에 있는 그 만경대교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네. 차를 끌고 와서 거기서 신용카드 뺏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알아내야지 돈 찾잖아. 그리고 이게 진짜 속삭여요. 납치한 지 150분 만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30분 만이죠. 그때 오후 2시 반에 바로 이 약사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놈들 그 차 트렁크에다가 시신을 싣고 다니다가 당일 오후 7시에요. 저녁 7시경에 익산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그 군산 인피면 쪽에 있는 아마 내가 알기에는 어떤 저수지 근처예요. 거기에다가 암매장 했고요. 그 암매장은 형성열이하고 신용호가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사이에 그 뺏은 카드하고 비밀번호를 장가한테 알려줘갖고 장가는 그 시간대에 그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모 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만 원씩 매번 현금 280만 원 인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혹이 가는 게 있어요. 요놈들이 비밀번호 알아내자마자 살해해버렸잖아요. 안면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꼭 살해를 해야 됐을까?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그렇게 큰 죄를 질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그게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건 천인공란 놈들이 이놈들. 요놈들이 범행 수칙 세웠어요. 첫 번째가 제일 이제 범행하기 전에 외제차 타는 여성 고른다. 이게 범행 수칙 1번. 두 번째가 평소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균등한 일정한 여성을 고른다. 세 번째, 이거 꼭 진짜 열받더라고 이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를 관찰한 후에 착수한다. 20일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20일 동안 상대를 관찰하고 착수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게 제일 속상해요. 돈은 빼앗는 즉시 살해한다. 돈을 빼앗는 즉시 살해한다. 이게 네 번째 이놈들 행동 수칙인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세놈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즉시 죽였잖아요. 진짜 돈 뺏고 비밀번호 알아내자마자 안 죽일 수도 있는데 죽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범행 수칙 사항이에요. 그러면 야 그때 니네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는 의견이 분분했대요. 누구는 왜 죽이기까지 하냐, 돈만 뺏으면 되지. 근데 끝까지 이제 우긴 놈이 있다는 건 형성열이. 그리고 그 형성열이가 설득을 한 거지, 두 놈을. 뒤탈 방지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 우리 완전 범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수칙에 의거해서 그 돈 뺏자마자 비밀번호 알아내자마자 바로 두 사람은 피해자를 안매장하고요. 한 사람은 은행에서 인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후 10시에 셋이 만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뽑은 280만 원을 서로 3명이 나눠 가져가지고 예. 다시 흩어져요. 근데 아까 교수님 그 BMW 차량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놈들이 타고 댕겼어요. 타고 댕겼는데 차량 남발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위조된 차량 남발. 아. 그래서 바꿔치기를 하니까 AV 하나 같은데 뜨지도 않는 거죠. 승용차에서 그 BMW 외제 그 위조된 번호판 부착하고 타고 다니고요. 또 이들 대포폰을 썼대요. 요 새끼들도 대포폰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포폰은 둘만 썼어요. 신용하고 형성열이만. 장가한테는 대포폰 지급 안 했어요. 지들 둘만. 그러니까 주범 새끼들 둘이죠. 그리고요. 여기 그 중요한 거 있어요. 내 속상한 게 그거예요. 이 약사분 입장에서는 자 납치돼서 끌려갔잖아요. 그 만경대교 근처 그 다리 밑에 갔는데 죽일 것 같거든. 자 돈하고 주머니 다 털어봐. 돈 현금 7만 원 나왔어요. 7만 원하고 현금 카드 뺏긴 거예요. 그거 비밀번호 돼. 그러니까 비밀번호 가르쳐 주는데 돈 많이 못 뽑아. 280밖에 못 받았잖아요. 못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뽑고 난 다음에 돈 너무 조금 뽑았다고 그래가 나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약사분이. 그래서 그 돈 갖고는 이 카드 갖고는 돈 많이 못 뽑아요. 나만 살려주시면 돈 제가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뭐야? 그 마이너스 통장이 내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 통장 그거 내가 그 번호 비번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돈 뽑으시면 3천만 원까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번을 알려줬어요. 비번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사분 입장에서는 저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 뽑고 내 카드에서 한 200~300만 원 뽑으면 나는 살려주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들 가차없이 살해했거든요. 그 번호 알자마자 가차없이 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 가질 거예요. 원래는 통장에서 돈 뽑고 카드에서 돈 뽑은 다음에 사람 죽이는 게 맞아요. 그죠? 확실하게. 보통은 그렇죠.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새끼들은 비밀번호만 알아내고 여성분을 그냥 바로 죽였거든요. 살해했거든. 그래서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 비번 알아내갖고 돈 뺀 다음에 살해하는데 이거는 비번 알아내자마자 바로 살해했어요. 그러면 비번이 가짜면 어떡할 건데 미리 살해하겠어요. 니네 이 새끼들 말 안 돼 이거. 그랬더니 이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전과자 새끼들이 달라요. 노는 게. 비밀번호 됐어. 1, 2, 3, 4 됐죠? 딴 얘기 막 시키다가 갑자기 비밀번호 돼. 그럼 또 1, 2, 3, 4 되죠? 수차례에 걸쳐서 말 시키면서 헷갈리게 하는데 비밀번호. 이거를 중복 확인을 한 거예요. 머리 쓴 겁니다. 이거 범인 새끼들이. 근데 어떤 거를 물어봐도 딱딱 그 비밀번호를 얘기하니까 이거 비밀번호니까 확실해. 자, 정리하자.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게 나중에 의문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살해하기 전에도요, 얘기 많이 했대요. 신용호가, 자, 비밀번호 이제 이건 확실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 3천 빼고 카드로 한 300만 원, 500만 원 뽑을 수 있어. 이거 알아내고 난 다음에 신용호가 그 형성열이 쳐다본 거예요. 비밀번호 알아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얼굴 눈 딱 마주치니까 이 새끼가 그 형성열이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거 하라고 시켰어. 이 엄지손가락으로 목 이렇게. 이거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해한 겁니다. CC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일 날, 그러니까 그 검거한 날, 그 당일날 오후 6시에 군산시 인피면의 한 야산에서 부패가 많이 됐죠. 거의 60일 그럼요.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피해자의 시신을 찾았는데 뭐 아까 목을 졸랐다고 했는데 자상은 없고요. 뭐 흉기에 의한 자상은 없고 바른 자세로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서 장례를 치르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는 경기도 안산에서 어떤 역전 또 주차장 같은 데다가 요놈들이 방치한 거 회수했어요. 네. 재판 어떻게 됐어요, 이거? 네. 광주 고법 이제 항소까지 갔었나 봐요. 그래서 전주부에서는요 13일 날 아마 그 판결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살해 안매장한 혐의로 형성열은 또 신용호도 같이. 네, 신용호 같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범인 새끼들 형성열이 신용호유 두 놈은 지금 무기징역 그 선고된 거고요. 네. 2심까지. 네. 그리고 뭐 저 이건 대법원 결정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장땡땡을 장가. 네네. 아마 그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얘는 특수강도로 했죠. 네, 살해하는데 가입 안 했으니까. 살해를 가담 안 했으니까. 안 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자수한 것도 아마 좀 참작이 참작이 됐던 됐구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징역 5년. 5년 줬어요. 네. 하여튼 뭐 돌아가신 분 유능하고 똑똑한 여성 그분의 어떤 그 명복을 저희가 빌고요. 그 가족분들 힘내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